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소, 철회, 해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겠지만 방문판매법상 철회권을 행사해서 계약금을 반환받는 이게 결국 효과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지가 못해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돼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본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던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법을 보면 이제 유형이 방문 판매거나 영업외 장소에서 대표적으로 길거리나 이런 걸 말을 하겠죠. 또 아니면 전화권유 판매.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는 분양사의 직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분양사 직원이라고 한다면 분양사의 직접적인 직원일 수도 있겠지만 분양 대행사의 분양 업무를 위탁받은 분양 대행사의 직원인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으로부터 수수료, 일정한 사람을 분양 사무실로 데려와서 이게 홍보를 해주고 계약을 시키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받는 수수료 목적 어떤 용역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분양사 직원이나 분양 대행사로부터 분양 대행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상 이런 요건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하구심 판례에서 직접적인 판례나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경우가 분양 대행사 직원이 아니라 그냥 지인 소개로 방문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철회권 행사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게 말씀을 드린 게 그 지인이 역할이 중요하다. 역할, 지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보통은 분양 매물을 소개시켜주고 계약까지 시켜주고 그 현장까지 함께 가고 이러는 경우는 정말로 친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는 거기 직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인이라는 분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일정한 수수료, 직원은 아니지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방문판매법상 이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 사건에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가렸는데 여기 피고에 들어가는 거는 신탁사와 보통 이제 시행사가 들어갑니다. 여기 두 피고 2로서 여기 각자 들어갔던 게 그렇습니다. 보통 시공사는 들어가느냐? 시공사는 계약상 지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브랜드를 빌려주고 나중에 지어지면 AS를 해주고 이런 시공사가 이런 공사를 한다라는 거를 넣기 위해서 이제 분양계약서에 들어가는 거지, 계약상 체결이나 해제나 철회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시공사는 보통 이제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할 때는 피고로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로는 신탁사, 시행사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4년 5월에 이제 선고를 받았던 사건이고, 그래서 신탁사랑 시행사는 연대에서 원고한테 분양 계약금이죠. 계약금 그리고 돈을 준 그 시점부터 연 15%, 이게 이자가 좀 높습니다. 방문판매법으로 넘어가면 보통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5% 아니면 그 뒷부분은 12% 이렇게 연 이율이 붙게 되는데 여기 15%나 붙게 됩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결문을 보시면 이 사건이 좀 독특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이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건인데 사실관계를 보시면 이제 원고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그 소위 그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만남의 목적은 투자나 분양 계약과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떤 사적인 만남의 자리였는데 소개를 받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곧바로 투자를 권유를 받은 거죠. 분양 목적물에 관한 투자를 권유를 받아서 함께 이제 글 이동해서 좋다는 얘기를 해서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계약금을 납부를 했던 겁니다. 이게 실은 여러 개를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단순히 재판이란 게 가장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긴 하지만 해당 증인을, 문제된 사람을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서 판사님한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유리한 증언들을, 저희 측에 유리한 증언들을 좀 많이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서 한 10명 정도 소개를 시켜주고, 몇 명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계약을 시켜주고 수수료도 받았고, 근데 이제 우리 원고 계약금은, 계약에 관련된 수수료는 컴플레인 걸었기 때문에 받지는 못했다.
라는 겁니다. 받지는 못했지만 원래 받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게 더 포커스겠죠. 그 관계성이나 지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를 통해서 유인을 해서 함께가 포커스입니다. 함께 이동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계약이 또 체결이 된 경우 방문 판매원의 지위에 있었다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또 분양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이 관계성도 사실상 직원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고 측에서는 뭐 업으로도 하지 않고 이런 법 적용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증인신문까지 하고 이렇게 입증했던 사항들 덕택에 결국 원고 승소로 계약금 돌려받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제 14일 요건은 저희가 이제 당사자 본인이 내용 증명 잘 보내셔가지고 요거는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요건 또 이제 방문 판매 요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 승소로 판결이 됐고 피고 측에서 별도 항소를 하지 않아서 잘 마무리되고 계약금도 모두 이자까지 같이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인이나 친척이나 나를 소개를 해서 계약을 시켰다. 또 함께 분양사무소까지 가기까지 했다. 이런 사실관계가 있고 그 지인이란 사람이 분양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거나 받았다면 당연하겠지만 이런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방문판매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철회권 행사하는 쪽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본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또 제안 주시면 저희가 영상 제작에 참고도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